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등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 간의 환경 협력이 왜 필요하고 또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대북 전달 살포로 인해서 남과 북의 관계가 좀 악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연합에서는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다고도 했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기적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도 나름대로 남북 그 체육 협력 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도 뭐 유소년 그 축구단이 왔었는데 이제 네. 이제 경기도의 초청으로 뭐 이제 연천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도 뭐 이제 북한의 고위급들이 또 그 남한을 방문해서 나름 고위급 정상회담을 뭐 유치하기 위한 이런 사전 그 뭐 제안도 하고 상당히 이제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이제 경색되고 악화되었던 것을 이제 나름대로 그 정말 눈 녹듯 좀 이렇게 화해 모드로 점점 가는 시기에 네. 자꾸 그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좀 옳지 않겠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정말 이렇게 그 공중으로 살포됐을 경우에 이제 쓰레기로 정말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으로도 좀 의미를 갖고 한 것이고요. 네. 그 실제로 뭐 고발은 뭐 아직 안 한 상황인데 네. 하여튼 좀 자제해 줄 것을 좀 국민들의 많은 그 염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 예,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남북 간의 환경 협력이라는 게 쉽게 와닿지 않은데 북한은 지금 뭐 식량과 또 에너지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장님께서는 이 북한의 환경과 또 에너지 문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아주 고질적인 식량난의 문제, 식량 문제, 북한의 식량 문제는 아주 오래돼 온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장 심각한 북한의 그 큰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기후가 이제 어쨌건 간에 좀 많이 춥고 그리고 산지가 많다 보니까 그 생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난이 예전부터 이제 심했었고 그거에 비해서 남한은 이제 평야지대도 많고 뭐 곡창 그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네. 조건이 훨씬 좋은 거죠. 따뜻하고 그런 식량 문제가 이제 또 하나의 제2, 제3의 환경 문제, 산림 황폐화를 가져오죠. 이제 농사질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산지를 개발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이게 산림이 황폐해야 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결국은 식량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뭐 민족애나 뭐 어떤 인도애를 넘어서서 그 정말 이 우수한 그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통일 한국을 내다보더라도 오히려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쪽 남한에서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을 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만 산림 황폐화라든지 또 다른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싶고요. 에너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석탄 중심의 이제 에너지 정책 그리고 워낙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경제 그 어떤 통제 압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해외에 뭐 많은 그 양질의 뭐 어떤 그 원료를 뭐 에너지를 뭐 수입하거나 이러는 게 많이 막혀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 산업 시설인 중금속 특히나 이제 중공업 위주로 그 산업이 발전해 오다 보니까 이것도 효율이 낮고 대기 오염도 심해지고 그것이 결국은 현재 아주 심각한 경제난으로까지 가져온 거라서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북한의 식량난이나 에너지난을 해결해 주면서 남북 환경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 높게 발달한 어떤 자본과 기술 이런 걸 접목해서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네요. 남과 북이 문화와 또 체육 분야에는 활달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경제 협력 그리고 또 환경 협력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이게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남북 간의 그 신뢰 프로세스가 좀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DMZ라고 하는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 상징적인 생태적으로나 평화적으로 그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자연스럽게 DMZ에 대한 비문장지대에 대한 뭐 공동 생태 조사라든지 기초 조사, 환경 생태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 계속 전문가 교류도 하고요. 이러면서 DMZ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동으로 잘 보존하고 조사하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도 다 그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높여가자라고 손잡는 것부터 하면 이건 좀 정치적이거나 뭐 군사적인 이런 어떤 대립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접경 지역에 대한 이런 어떤 보전 정책에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뭐 524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해제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 남북 간의 고위급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정말 그 현재 흐름과 방향은 남북 관계를 화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물꼬를 뭐 트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북 환경 협력 사업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경제 문제, 북한의 경제 문제, 우리나라 환경 오염이나 환경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환경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북한의 뭐 예를 들어서 그 하수도율 비율은 뭐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활 오폐수라든지 뭐 산업 폐수 이런 것들이 그냥 강과 바다로 그냥 흘러들고 있어서 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강과 바다의 오염 상태를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당장의 문제, 이런 나중에 통일 한국을 생각해도 이 환경을 복구하는 비용이 뭐 연간 20조 원 이상 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온전히 또 남측의 부담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친환경 에너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남북 상호 보완적으로 에너지 수급 구조를 맞출 필요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은 여름철에 수력 발전이나 소수력 발전이 많아서 그 여름철에 오히려 전기가 많이 남아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철 뭐 냉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전기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전력 피크를 맞추기 위해서 뭐 무분별하게 아니면 무리하게 뭐 핵발전을 한다거나 뭐 화력발전을 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오히려 북한의 전기를 빌려다 쓰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지원해주고 해서 그 남과 북이 함께 경제 협력과 환경 협력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뭐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로 선진국들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있다 보니까 공예 산업을 수출한다는 개념으로 북한의 진출, 북한의 경제 협력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절대 원칙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그 철저하게 명시해서 우리의 환경 오염을 하기 위한 어떤 도피처로 북한을 삼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원칙을 통해서 그 통일 독일의 이런 사례 10년 이상을 준비해서 환경 복구를 해내고 환경 협력을 하면서 경제 협력까지도 성과를 냈던 이런 걸 좀 잘 그 우리가 또 시사점으로 그 보면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에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예외의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치적 또 경제적 차이가 분명하지만 환경 분야는 남북 모두가 협력을 통한 접근 가능성이 큰 교류 협력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